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어제 샌프란시스코 밤은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승자와 패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경전으로 도시가 마비된 순간 웨이모는 도로 위에 벽돌이 되었고 테슬라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짜 자율주행과 진짜 AI 차이가 만천하에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배터리 제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건식전극 공정의 비밀 레시피를 특허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거대한 소식을 중점으로 왜 지금 테슬라 투자의 결정적인 순간인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대규모 정전으로 교통 신호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교차로는 서로 먼저 가려는 차들로 뒤엉켰죠. 이때 구글 웨이모 로봇 택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로 한복판에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면서 멈춰서 있는데,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를 더 막아버리는 민폐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FSD 차량은 마치 베테랑 운전자처럼 눈치를 보면서 서행하고 양보하고 기회를 봐서 그 혼란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두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의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웨이모는 고정밀 지도와 규칙 기반입니다. 웨이모 차량은 센티미터 단위로 그려진 정밀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데, 그리고 신호등이 A 상태일 때는 B로 움직인다라는 엄격한 코딩 규칙에 따릅니다. 평소에는 이게 아주 부드럽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전이 발생해서 신호등과 통신이 끊기고 눈앞의 현실이 지도에 입력된 정상 상황과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모 AI는 판단을 포기합니다. 입력된 데이터와는 다르다. 위험하다. 멈춰라. 이것이 프로그래밍된 웨이모의 한계입니다. 즉 웨이모는 기억력에 위존하는 모범생이라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오면 백지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와 뉴럴넷을 씁니다. 테슬라의 AI는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운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테슬라 FSD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몇 번 도로라는 것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신호등이 꺼져 있네, 차들이 엉켜 있네, 그럼 사람 속도로 일정하게 진입해서 흐름을 타야지라고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웨이모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온실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비, 눈, 공사 현장, 그리고 이번 같은 정전 사태라는 지저분한 현실 세계에서 단련이 되었죠. 도로 위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도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전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죠. 이번 사건은 지도는 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인간처럼 보고 판단하는 비전 AI만 진정한 자율주행의 해답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테슬라는 혼란 속에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공개한 특허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마진을 만드는 연금술에 가까운데, 많은 분들이 4680 배터리 수율을 걱정하셨지만 이 특허를 보시면 테슬라가 이미 해법을 찾았고 완성 단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혁명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업계는 30년 넘게 습식 공정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배터리 가루에 유독성 액체, 그 솔벤트를 붓고서 섞은 다음 진흙같이 반죽을 만듭니다. 이것을 금속 호일에 바른 다음에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오븐에 넣어서 액체를 다시 증발시켜 말립니다. 이 방식은 끔찍하게 비효율적인데 거대한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오븐을 돌리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유독성 물질을 회수하는 장비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끔찍한 건 반죽을 섞을 때 입자들이 깨진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건식 공정은 이 액체와 오븐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가루 상태에서 바로 압력을 가하면은 치즈나 껌처럼 얇은 막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루가 서로 뭉치려면은 본드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본드를 많이 넣으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에서는 테슬라는 PTFE라는 소재와 섬유화 기술로 이 난제를 풀었습니다. 이 과정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PTFE는 힘을 받으면 마치 피자 치즈나 거미줄처럼 아주 미세한 실 가닥으로 쭉 늘어납니다. 테슬라는 이 거미줄 같은 섬유들이 배터리 입자 하나하나를 그물망처럼 꽉 잡아주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미줄 본드의 전체 재료의 1.25%에서 3%밖에 안 쓴다는 것이죠. 경쟁사들은 상상도 못할 적은 양인데 본드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전기를 저장하는 활 물질로 99%까지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디테일은 비파괴적 혼합입니다. 기존 습식 공정은 믹서기를 3개 돌리다 보니까 배터리 입자가 깨지고 부서집니다. 입자가 깨지면 나중에 충전할 때 그 틈으로 부반응이 일어나서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하지만 이번 특허에 따르면 테슬라는 음파 혼합기나 칼날 혼합기를 사용해서 분당 10에서 40m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재료를 어루만지듯이 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입자가 깨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00번을 충전하고 방전해도 배터리 용량이 90% 가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100만 마일 배터리의 실체인데, 로보택시는 하루 종일 달려야 하므로 배터리 수명이 생명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기술적인 토대를 완성한 것이죠. 이 기술이 적용된 공장은 5분이 필요 없으니까 10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투자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니까 남들이 공장 하나 지을 돈으로 테슬라는 3개 이상을 지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원가 파괴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며칠 전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이 월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핵심은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 X에 투자할 권리를 주자, 이것인데, 현재 스페이스 X는 비상장 기업이라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 에크먼은 스파크라는 특수한 상장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 방식이 도입되면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파라는 권리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진 사람들은 스페이스 X가 상장할 때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스파라는 이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스페이스 X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파라는 권리 자체를 시장에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 X의 인기를 고려할 때 이 권리의 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즉 테슬라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보너스 배당을 받는 셈이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2018년 보상안으로 받게 될 막대한 스톡 옵션의 세금은 약 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까운 테슬라 주식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테슬라 주주들이 그대로 스페이스 X의 주주가 되니까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우호 지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편이죠. 세 번째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충성 주주들을 더 단단하게 결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 에이커먼 계산에 따르면 행사 가격을 42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스페이스 X는 무려 1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의 현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수료를 떼어가는 월가 은행들을 배제하고 그 이익을 오롯이 테슬라 주주와 회사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의 가치를 넘어서 스페이스 X로 가는 입장권으로서 프리미엄까지 붙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와 거시경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서 베이 지역 로보택시 서비스 차량을 1655대나 등록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8월에는 28대였습니다. 28대에서 1600대로 무려 60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이지만 이렇게 차량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이제 실험 단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차량을 동시에 굴리면 배차 시스템, 경로 최적화, 승객 대응 같은 실제 서비스 운영 데이터를 긁어 모으겠다는 것인데, 텍사스 기업 팩토리에서는 사이버캡의 조립 기술자를 채용하면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가 기다리는 로보택시 혁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를 500개를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도착했다며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을 극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시원하게 풀릴 것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는 26년 초 FSD를 출시 예고하는 이메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영토가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정치적 순풍에 더해서 거대한 시장의 돈의 파도까지 밀려오는데,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오후 11시에 시장에 무려 68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주입한다고 하는데, 보통 연말이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연준이 윤활유를 치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테슬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 날개로 날아갈 목적지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당장 금리에 일희일비할 때 그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흐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